삼성전자 들고 있는 사람, 잠깐만, 오늘 아침 호가창 봤지? 10% 빨간불, 속 많이 쓰렸을 거야. 근데 나는 오늘 아침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 이거 생각보다 단순한 얘기가 아닌데? 전쟁이 터진 건 맞아. 근데 이 전쟁이 삼성전자한테는 완전히 다른 의미일 수 있거든? 오늘 그 얘기 해줄게. 끝까지 보면 분명히 달리 보일 거야. 일단 지금 어떤 상황인지부터 정리하고 가자. 2026년 3월 1일 새벽이었어.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어. 그리고 37년간 이란을 통치해온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어. 1989년부터 집권했으니까 진짜 37년이거든? 중동 정치에서 이 정도 권력자가 사라지는 건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일이야. 당연히 시장이 흔들렸지. 오늘 코스피 5,800선이 무너졌고 서울 외환시장 종가 기준으로 원달러 환율이 1,466원까지 올라갔어. 언론은 지금 다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호르무즈 해협 봉쇄된다. 유가 100달러 간다. 지금 당장 주식 팔아야 한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야.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 근데 나는 오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어. 지금 공포에 휩쓸린 사람들이 절대 못 보고 있는 숫자가 있어. 바로 9천만이라는 숫자야. 이게 뭔지 지금부터 같이 봐보자. 시계를 좀 되돌려 볼게. 2010년대 중반 이란 테헤란 시내 풍경이야. 길을 걷다 보면 삼성 파란 간판이 여기저기 눈에 들어와.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사람 10명 중에 7명이 갤럭시를 쥐고 있었거든. 스마트폰 점유율 1위, TV 점유율 1위, 냉장고, 세탁기도 1위. 이란 국민들 안방이 삼성 제품으로 꽉 차 있었어. 이게 왜 가능했냐면 드라마 대장금 기억하지? 그게 이란에서 방영됐을 때 시청률이 90%가 넘었어. 온 나라가 봤다는 거잖아. 그 한류 열풍이 그대로 삼성 브랜드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 거야. 거기다 이란은 이슬람 대가족 문화잖아. 3, 4대가 한 집에 모여 사는 경우가 많으니까 대형 가전이 잘 팔릴 수밖에 없었지. 이란 인구의 60% 이상이 30대 이하야. 굉장히 젊은 나라야. 최신 스마트폰에 대한 열망이 어느 나라보다 강한 시장이었어. 삼성전자한테 이란은 그냥 중동의 변두리 시장이 아니었어. 진짜 마르지 않는 샘물이었던 거야. 근데 이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 2018년이야. 트럼프 일기 행정부가 이란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어. 그러고 나서 역사상 유례없는 강도의 경제 제재를 꺼내들었지. 그게 세컨더리 보이콧이야. 핵심이 뭐냐면 이란과 달러로 거래하는 기업은 미국 시장에서 영원히 내쫓겠다. 이거야. 삼성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 이란 시장이 꿀단지여도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 결국 눈물을 머금고 짐을 쌌어. 테헤란 시내 가장 번화한 곳에 있던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토어 간판이 하루아침에 뜯겨나갔지. 그것만이 아니야. 우리나라 시중은행 두 곳에 이란의 원유 수출 결제 대금이 묶여버렸어. 금액이 어마어마한데 약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9조 원이야. 미국 눈치 보느라 이 돈을 이란으로 돌려주지도 못하고 은행 금고 안에 가둬둔 거야. 그러자 화가 단단히 난 이란 정부가 어떻게 했냐? 한국산 가전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선언해버렸어. 국가 차원의 보복이었던 거지. 그럼 삼성이 빠져나간 그 거대한 빈자리를 누가 채웠을까? 중국이야. 샤오미, 화웨이, 하이센스. 이 기업들이 하이에나처럼 테헤란으로 몰려들었어. 어차피 미국이랑 원래부터 사이 안 좋은 중국이니까 제재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지. 삼성이 수십 년 동안 땀 흘려 닦아놓은 유통망이랑 인프라를 중국 기업들이 통째로 가져간 거야. 9천만 명의 시장이 그렇게 메이드 인 차이나 천하가 됐어. 삼성전자 주주 입장에서는 진짜 억울한 일이었지. 강대국 정치 논리 때문에 우리가 공들여 개척한 시장을 경쟁자한테 통째로 빼앗긴 거니까. 근데 있잖아. 지금 그 판이 뒤집힐 수 있는 순간이 왔어. 이번엔 두 가지 방향을 같이 봐야 해. 하나는 기회고 하나는 위기야. 먼저 좋은 얘기부터 해볼게. 하메네이가 사망했잖아. 37년 신정체제로 이끌던 최고 권력자가 사라진 거야. BBC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금 권력은 대통령과 사법부 수장, 그리고 의회가 잡고 있는 과도 체제야. 이 과도기에 만약 온건파나 개혁 성향의 지도부가 집권한다면 어떻게 될까? 가장 먼저 일어날 일이 미국이랑 대화 재개야. 핵 합의 재개고. 그 다음이 경제 제재 해제지. 이게 허황된 얘기가 아닌 게 공습 직전까지도 미국이랑 이란은 3차 핵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거든. 협상 테이블 자체는 계속 열려 있었어. 제재가 풀리면 어떻게 되냐? 삼성전자 발목을 거의 8년 가까이 잡고 있던 족쇄가 풀리는 거야. 9천만 명이 기다리고 있어. 8년 가까운 제재 기간 동안 품질 낮은 중국산 제품에 지쳐있던 이란의 젊은 소비자들이 진짜 프리미엄 제품을 향한 보복 소비를 터뜨릴 거야.
이란 국민들 뼛속 깊이 박혀 있는 삼성 브랜드에 대한 신뢰는 8년이 지나도 쉽게 안 바뀌거든. 중국 기업들 점유율이 아무리 높아도 삼성이 정식으로 돌아오면 그건 모래성이야. 근데 반드시 같이 봐야 할 반대 시나리오가 있어. 이게 지금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거야. 호르무즈 해협 봉쇄야. 이 해협 하나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를 담당해. 하루에 약 2천만 배럴이 이 바닷길을 지나가거든.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이 이 해협의 한쪽 해안을 장악하고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지. 지금 이미 봉쇄가 현실화됐어. 유조선들이 타격받고 있고 해운사들이 항로를 바꾸고 있어. JP모건이 경고한 내용이 있어. 호르무즈 전면 봉쇄 시 국제 유가가 최대 70% 폭등할 수 있다고. 현재 유가에서 70%가 오르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가. 일부 극단 시나리오에서는 200달러까지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와. 유가가 100달러를 뚫으면 어떻게 되냐? 전 세계 물가가 다시 올라. 인플레이션 2차 쇼크야. 그러면 연준이 외통수에 몰려.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올려야 할 수도 있어. 고금리 환경에서는 전 세계 투자 자금이 달러로 몰리거든. 강달러가 오는 거야. 오늘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 1466원이야. 이미 강달러 흐름이 시작된 거야.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봐. 아무리 삼성전자가 실적을 잘 내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환손실이 나잖아. 그러면 팔게 되어 있어. 그것도 가장 덩치 크고 팔기 쉬운 삼성전자부터. 오늘 하루만 외국인들이 코스피 현물 선물 합쳐 수조 원 단위 매도를 쏟아냈어. 코스피 5,800선이 무너진 배경이 바로 이거야. 정리하면 이래. 개혁파 집권, 제재 해제, 9천만 시장 귀환. 이게 삼성한테는 역사적인 기회야. 강경파 집권, 호르무즈 봉쇄, 유가 폭등, 강달러, 외국인 이탈. 이게 지금 당장의 위기고 이 두 개의 길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월가 스마트머니의 움직임이 이미 그 답을 보여주고 있어. 지금 개미들이 던질지 살지 눈치 게임 하고 있는 동안 월가의 큰돈들은 이미 어젯밤 조용히 최종 배팅을 끝냈어. 미국 시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같이 봐봐. 겉보기엔 미국장이 어느 정도 버텼어. 트럼프가 조기 종전 가능성을 흘렸고 이란 새 지도부와 대화 여지를 시사했거든. 장 초반에 반등이 나왔지. 근데 여기서 반드시 봐야 하는 반전 지표가 하나 있어. 10년물 국채금리야. 상식적으로 전쟁이 터지면 겁먹은 자본이 안전한 미국 국채로 몰리잖아. 그러면 국채금리가 내려가야 정상이야. 근데 어제 10년물 국채금리가 오히려 올랐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월가의 큰손들이 이 전쟁을 단순한 지정학 리스크로 안 본 거야. 유가 폭등이 끌고 올 인플레이션 2차 쇼크로 먼저 계산해버린 거지. 연준의 금리 인하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워진 거야. 그럼 스마트머니는 어디로 돈을 옮겼을까? 세 군데야. 먼저 전통 에너지야. 유가가 오르면 엑슨모빌 같은 에너지 기업들이 웃잖아. 거기 들어갔어. 다음은 방산이야. 전쟁이 길어질수록 국방 예산이 늘고 로키드 마틴 같은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니까. 그 다음이 좀 의외야. M7 빅테크야. 국채 금리가 오르면 성장주는 박살나야 정상 아닌가? 논리적으로 그렇잖아. 근데 스마트머니의 계산이 달랐어. 금리가 오르든 말든 자체적으로 수백조 원의 현금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있거든.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야. 이 기업들을 단순한 성장주가 아니라 초고품질 피난처로 취급한 거야. 고금리 쇼크를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으니까. 반면에 항공주, 여행주, 빚이 많은 성장주들은 가차없이 버려졌어. 기름값 오르고 이자 부담도 커지는 기업들이니까. 이게 어젯밤 일어난 스마트머니의 움직임이야. 그럼 이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지 월가 리스크팀이 보는 시각도 같이 들어봐. 이란이 순순히 항복할까? 아니야. 미군 스텔스기랑 정면 승부할 만큼 무모하지 않아. 대신 최고 지도자가 사라졌으니 생존을 걸고 가장 치명적인 카드를 쓸 거야. 그게 호르무즈 게릴라전이야. 전면전 대신에 혁명수비대 해군이 자폭 드론 날리고 기뢰 깔고 유조선을 위협하면서 원유 대동맥을 서서히 조이는 거야.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오래 세상을 괴롭힐 수 있는 전략이거든. 이란 뒷배인 중국이랑 러시아 두 나라 다 직접 개입하긴 어려운 상황이야. 중국은 유가가 폭등하면 자기 경제가 타격받거든. 러시아는 지금 자기 앞가림하기 바쁘고. 결국 전면전보다는 길고 소모적인 게릴라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이 비대칭 전쟁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냐? 브렌트유 120달러, 150달러가 순식간이야.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얼어붙는 스태그플레이션. 70년대식 악몽이야.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지금 월가가 갖고 있는 강세장 논리가 단숨에 무너져. 그래서 지금 스마트머니가 한 게 뭐냐면 단기 반등도 잡고 최악의 장기전에도 대비하는 양방향 포지션을 짠 거야. 방산이랑 에너지로 봉쇄 시나리오를 커버하고 빅테크로 단기 반등도 노리는 거지.
이게 진짜 고수들이 움직이는 방식이야. 마지막으로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지금 가장 위험한 투자자가 누구냐면 미국장이 버텼으니까 이제 끝났다. 풀매수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이란 혁명 수비대는 건재해. 호르무즈 게릴라전은 지금 이 순간도 진행 중이야. BBC를 비롯한 외신도 경고하고 있거든. 새 지도부가 하메네이만큼 강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트럼프의 조기 종전 발언은 미국 정치인의 희망이지 현실이 아니야. 그리고 삼성전자의 9천만 시장 귀환 시나리오도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제재 해제랑 국교 정상화까지 가는 길은 멀어.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야. 모든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한테 있어. 지금 이 시장은 냉혹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지표를 보면서 감정 없이 대응하는 게 전부야. 뉴스 헤드라인 몇 개 보고 예측하는 건 의미 없어. 지표가 먼저 답을 보여주거든. 이 전쟁 마무리될 때까지 지표 보면서 같이 대응하고 싶으면 구독이랑 알림 설정 해둬. 오늘도 봐줘서 고마워.